롯데는 지난 시즌의 약체가 아닙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2025 롯데 자이언츠, 이제는 예전의 롯데가 아닙니다. 24일 무려 류현진을 상대로 역전승, 그것도 0대3에서 뒤집었습니다. 박세웅의 집중력, 젊은 타자들의 폭발력, 그리고 김태형식 야구의 전략까지. 롯데는 지금 팀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대 이상의 야구, 그리고 우연이 아닌 반등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롯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든 전력을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의 롯데 자이언츠는 작년과는 다른 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운드에서 드러나는 안정감이 인상적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믿을 수 없었던 롯데의 투수력이 이제는 오히려 승리를 만드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죠. 그 중심에는 토종 에이스 박세웅의 부활과 철벽 마무리 김원중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박세웅은 4월 2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하나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사피안타 4볼넷 1사구 9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팀의 5대3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날 상대가 다름 아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었고, 또 박세웅이 한화전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투수였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한화를 상대로 2승 10패, 평균 자책점 7.38에 불과했던 박세웅은 1100일 만에 한화전 승리를 거두며 징크스를 깨뜨렸습니다. 실제로 한화 경기를 피하는 모습도 보였죠. 박세웅은 2회 위기 상황에서 흔들렸지만 이후 차분히 이닝을 정리하며 3회부터 6회까지는 무실점, 특히 6회 초에는 3자 범퇴에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죠. 최고 구속 151km, 평균 148km에 달하는 직구를 중심으로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를 고르게 배합해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야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스의 부활이었죠. 그리고 9회 팬들이 가장 기대한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김원중. 그는 8회 2사1, 2루 위기 상황에서 투입돼 한화의 베테랑 이재원을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불을 껐습니다. 이어진 9회 초 롯데는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3자 범퇴, 그것도 3자 연속 삼진이라는 강렬한 피날레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대타 이도윤, 황영목, 플로리어를 모두 삼진 처리한 김원중은 이날 경기로 개인 통산 140세이브를 기록하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김원중의 존재는 단순한 마무리 그 이상입니다. 평균 자책점이 0점대로 김원중을 이야기할 수 있죠. 팀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안정감, 위기 상황에서 타자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집중력은 김태형 감독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롯데 마운드의 전부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외국인 투수 찰리 반즈는 전날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며 팀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박세웅이 이를 상쇄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또 불펜에서 정철원, 김상수 등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서 전체적인 투수진 운영에는 큰 균열이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롯데도 투수진의 뎁스가 생겼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즈가 흔들리면 박세웅이 커버하고, 중간 개투가 흔들리면 필승조와 마무리가 버텨주는 구조. 김태형 감독 체제 하에서 이 균형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마운드가 안정되면 타선도 여유를 되찾습니다. 4회까지 0대3으로 뒤지던 롯데 타선은 박세웅이 계속해서 실점을 막아준 덕분에 경기 중반부터 반격의 기회를 잡았고, 결국 4회 윤동희의 홈런, 6회 나승엽의 동점타, 전준우의 내야 땅볼 타점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불안한 투수진 속에서 타자들이 득점에 대한 부담으로 조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롯데는 현재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2025 시즌 롯데 자이언츠의 반등은 단순히 선수들의 기량 상승에만 있지 않습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 아래에서 팀이 보여주는 전략적 전환과 선수 운용의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격적 야구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경기력뿐만 아니라 팀의 분위기, 팬들의 시선까지 바꿔놓고 있죠. 4월 24일 경기에서 롯데는 한화의 에이스 류현진을 상대로 0대3에서 5대3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중심에는 단연 젊은 타자들이 있었습니다. 4회 말 윤동희가 류현진을 상대로 때린 솔로 홈런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윤동희는 지난해에도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올해는 아직 재기량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더욱 성숙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와 과감한 스윙, 무엇보다 류현진과의 타이밍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어진 6회, 나승엽은 1사 만루 상황에서 류현진을 상대로 동점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완전히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 전까지 강속구 투수의 다소 약점을 보였던 나승엽은 이 경기에서 좋은 밸런스로 중견수 앞 적시타를 날리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롯데는 류현진을 상대로 6이닝 4실점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강속구, 변화구 모두를 공략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 시절부터 플래툰 시스템과 유기적인 타순 구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롯데에서도 그의 색깔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테랑 중심의 라인업에 젊은 선수를 균형 있게 배치하면서 경험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타선 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중심 타자인 전준우는 올 시즌에도 여전히 3번 혹은 5번에서 팀을 이끌고 있고 나승엽은 상황에 따라 상, 하위 타선의 조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희와 정복은, 김민석 등 젊은 선수들은 테이블 세터나 6에서 8번 타순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타선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정해진 자리에 선수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 상대 투수, 최근 컨디션, 그리고 전날 경기의 흐름에 따라 타순을 유기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전이나 중요한 경기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용 전략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겉으로는 감으로 야구하는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 투수의 약점, 특정 선수와의 상성, 주자와 득점권 상황에서의 OPS 수치까지 반영해 경기마다 전략을 설정하죠. 4월 24일 경기에서 한화 좌완 류현진을 상대로 우타자 비율이 높은 라인업을 꾸린 것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단순히 좌우 매치업을 넘어 류현진의 커브, 체인지업 조합에 대응 가능한 빠른 배트 스피드를 가진 타자들을 집중 배치한 것은 전술적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6회 말 역전 장면에서도 빠른 발을 지닌 정복은을 대주자로 활용하고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결정적인 실책을 유도한 장면은 김태형식 야구의 전형적인 그림이었죠. 이런 야구가 가능했던 건 김태형 감독의 전술이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수년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야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타자들이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하고 주자가 적극적으로 도루와 2루 진루를 시도하며 수비도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진 장면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팀 전체에 퍼지고 있고 이것이 경기를 뒤집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팀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롯데 자이언츠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박세웅과 김원중이 버티는 마운드, 젊은 타선의 집중력,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전략이 맞물리며 진짜 강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죠. 아직 시즌 초반 불안 요소도 있지만 지금처럼 유기적인 야구가 계속된다면 롯데의 가을 야구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리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팬들의 응원, 그리고 팀의 집중력만 유지된다면 올 시즌 롯데의 반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